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 USA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소폭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스 때문에 좀 많이 좀 등락폭이 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장중 큰 폭의 등락을 보인 후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됐습니다. 그리스의 채무협상에 참여하게 되는 새로운 재무장관에 영국 옥스퍼드대 출신의 유클리드 차칼로투스 외교 차관이 임명됐다는 소식으로 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 개장했던 오늘 뉴욕 증시는 유로그룹 회담에 그리스가 새로운 개혁안을 제출치 않았다는 소식으로 다우존스 지수가 한때 218포인트까지 급락하기도 하는 등 관련 헤드라인이 발표될 때마다 큰 폭의 등락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유로그룹 회의에서 성과가 없었지만 이어졌던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그리스가 채권단에게 7월 말까지 임시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 이후 주가 지수는 상승 반전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은 이것을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이해하는 모습이었고 또한 어제 7.5% 급락이 이어 오전 중 4%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던 WTI 국제 원유 가격이 오후 들어 소폭이나마 상승 반전된 것이 주가 지수의 반등의 원인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제약, 유틸리티, 소매, 운송, 주택건설, 카지노 업종 등이 상승했던 반면 반도체 업체 AMD가 글로벌 PC 수요 감소를 이유로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한 데 따라 주가가 15% 급락하면서 동종 업체들을 끌어내린 것을 비롯해 금융, 석탄, 금광 그리고 중국 증시가 연이틀 하락하면서 관련 업종이 일제히 하락했으며 마지막으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하락한 2.23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은 증시 마감 소식 살펴봤고요. 자, 이제 이슈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했습니다. 내년 초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내년 초 2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성급한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 회복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인데요. IMF의 나이젤 초크 미국 담당 수석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와의 강세가 미국 경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연준에게 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 초 이후로 미룰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스타벅스 커피가 오늘부터 미국 내 매장 음료 가격을 기존보다 1% 인상해 잔당 5에서 20센트 인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약 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즈니스 비용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오늘 스타벅스는 0.2%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권사 번스타인이 올 후반기 은종류 액세서리의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며 고객들에게 매수할 것을 권한 데 따라 보석업체 티파니가 1.7% 상승했고 반면 최근에 주가 상승이 과했다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춘 데 따라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 모터스는 4%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올 2월에 증시에 데뷔한 외식업체 쉐이크쉑은 증권사 모간 스탠리가 그간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 향후 리스크가 증가했다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낮춘 데 따라 7% 급락했고 오는 목요일 개장부터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어드밴스 오토 마지막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 기반의 전력업체 듀크 에너지는 분기 주주 배당을 4% 인상해 주당 83센트로 책정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3.4%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경제 지표와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부에서 5월에 신규 구인 건수 발표를 했습니다. 전월보다 증가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연방노동부가 고용과 이직 동향 보고서인 JOLT를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 내 신규 구인 건수가 사상 최고인 536만 3천 건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530만을 웃돌고 지난 4월의 구인 건수는 당초 537만 6천 건에서 533만 4천 건으로 하향 수정된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고용시장이 완만하게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상무부가 발표한 미국의 5월 무역 수지 적자는 419억 달러를 기록해 전달에 407억 달러보다는 증가했지만 예상치였던 427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와 주간 원유 재고 그리고 지난 6월 17일에 열렸던 FOMC의 의사록이 발표되고 알코와 WD-40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소폭으로 좀 상승세로 좀 마감이 됐는데요. 어쨌든 아직까지도 좀 그리스에 대한 불투명함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은 좀 미지수라는 게 남겨뒀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시황센터 연결해 갔고요. 뉴욕 증시 흐름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지수별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그에 따른 외신 소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